이 자율주행 차량은 시범 구간에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를 인식해 대응하고 신호등 잔여 시간도 고려해 속도 제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틱톡, 위챗 사용 금지에 대한 미국과의 중국과의 마찰,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은 기술주의 하락으로 이번 주 하락장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88%,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7%로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20일 이후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위챗은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버로스 상무장관은 18일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와 같은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상무부 당국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틱톡 인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기업 공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인수하기로 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틱톡 미국 사업 부분에 담당하는 사업체 틱톡 글로벌을 만들고 1년 안에 기업 공개를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바이트댄스 측은 이날 오라클을 틱톡의 인수사로 선정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파트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의 소스코드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중국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라클은 틱톡 미국 부분의 약 2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을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공개를 계획하는 것은 바이트댄스가 여전히 틱톡 미국 사업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허가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라클이 유력한 틱톡 인수사라는 발표에도 지난 14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방송사 CCTN은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에도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베이징 뉴스 역시 웨이보를 통해 바이트댄스 창업자인 장이밍은 여전히 틱톡 미국 사업을 팔지 않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틱톡과 위챗 등에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술주들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날 3.1% 넘게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0.9%, 아마존은 1.8% 떨어졌습니다. 다만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만 4.4%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하락은 1년에 4번 있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마녀의 날은 바로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등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마녀가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에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파생되며 파생상품 포지션이 해소됨과 동시에 현물이 청산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 옵션 주식 현물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외환, 예금 채권, 주식, 곡식, 원유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금이, 환율, 주가 등의 미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미래의 만기일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미리 예상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이 닥치면 예상이 맞은 사람은 예상이 틀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생 상품과 연계해 사놓은 주식은 만기일이 닥쳐 청산이 행해지기 전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익 거래를 위해 임시로 사들였던 주식들이 증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처럼 파생 금융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를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주가를 예상하여 베팅을 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 큰 손해를 보는 도박과도 같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변동성 많은 날로 인하여 이번 주 모든 지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은 죽스가 이번 허가를 통해 포스터시티 본사 근처에 지정된 거리에서 운전자 없이 2대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죽스 이외에도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인 오로라에 5억 3천만 달러, 전기트럭 제조 회사인 리비안에 7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등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은 시범 구간에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를 인식해 대응하고, 신호등 잔여 시간도 고려해 속도 제어도 가능합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을 총 6레벨로 구분합니다. 레벨 0은 자율주행 기능은 없지만 충돌 경고를 알려주는 수준이고, 레벨 1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기능 등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자동차에는 레벨 0과 레벨 1 수준의 옵션들이 많이 탑재되어 익숙합니다. 레벨 2는 특정 모드에서 조향과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주행 보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주행 중 변수 감지와 주행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서 항상 주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등이 현재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 구간에서는 시스템이 주행과 변수 감지를 감당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2와 다르게 운전자의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레벨 4는 고도 자율주행입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차량 주행을 제어하고 주행을 책임집니다. 단,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주행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 레벨에서는 운전자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주행이 바로 레벨 5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레벨 3 수준의 시판 차량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도 있지만 각종 규제와 사고 시 보상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레벨별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1.79% 하락한 2,942불 91전에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